안녕하세요. 저스 잉글리쉬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시점과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동사 형태를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깜빡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을 각각 indicative mood, imperative mood, 그 다음에 subjunctive mood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인디커티브를 인터넷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찾아보면은 the form of a verb used in ordinary statements and questions. 일반적인 문장과 질문에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딕이란 어근이 speak, 말하다를 의미해요. 딕셔너리, 사전이나 딕테이션, 받아쓰기와 같은 단어가 모두 말하다를 의미하는 어근, 딕을 활용한 단어들입니다. 접두사인 in은 부정의 의미인 not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강조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ndicative는 직설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imperative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the form of a verb that is usually used for giving orders. 명령을 내릴 때 보통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예요. imperator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고대 로마의 황제, 개선 장군을 의미합니다. 황제나 장군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원이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subjunctive는 the form of a verb used to refer to actions that are possibilities rather than facts. 사실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원을 살펴보면 indicative와 imperative는 각각 직설적으로 말한다, 명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subjunctive는 사실상 가정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sub는 아래의, 아래로라는 의미이고 junct는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아래로 연결한다라는 의미이고 비슷한 어근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subjunction 정도인데 이것도 가정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 증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supposition 또는 post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subjunctive라는 말 자체는 가정하다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실제로 가정법은 가정하는 것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정법이 if절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subjunctive mood라는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붙일 이름이 없어서 가정법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에 대한 캠브리지 사전의 해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the form of a verb, 동사의 형태를 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동사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죠. 직설법과 명령법과 가정법에서 동사의 형태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명령법은 동사의 형태가 딱 하나, 직설법은 시제와 시점이 일치, 가정법은 시제와 시점이 불일치, 딱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법 분류에 대해서 제가 깨우치게 된 배경입니다. 아마 이 설명이 어떤 영문법책이나 강의를 봐도 안 나올걸요. 심지어 제 문법책에도 설명을 안 해놨어요. 제 문법책이 아직 저작권 신청을 해놓은 책이 아니라서 누가 좀 보고 베낄 수도 있어서 일부러 안 해놨어요. 지난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분류를 왜 하는지 이해하게 되신 대한민국의 극소수에 포함되는 분들이십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거나 가정법을 잘 이해하려면 시제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스 잉글리쉬 유튜브의 시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 과거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오시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가정법 과거와 조건문 현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문 현재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을 가정하고 가정법 과거는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합니다.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의미 그리고 형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이건 조건문 현재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할까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문 현재를 써서 If it rains tomorrow, the picnic will be called off.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f절의 시제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내일이고 소풍이 취소되는 것도 내일인데 주절에는 미래 시제, 조건절에는 현재 시가 쓰였습니다. 한국어도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이 아니라 내일 비가 온다면 현재 시를 쓴다고 했죠?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제와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잘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는 무슨 차이냐?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하는 것과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은 무슨 차이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소개팅을 하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남자는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때 남자들은 보통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개팅 장소에 나갑니다. 이때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 중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불확실하죠? 조건문 현재를 사용합니다. If she is pretty, that will be great.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여자분의 외모가 남자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쳐요. 굉장히 실망했지만 주선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커피숍에 잠깐 들어가서 좀 이제 뭐 얘기 좀 나누고 금방 나와서 헤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얼굴만 못생겼을 뿐이지 몸매가 굉장히 멋지다는 것을 깨달아요. 게다가 능력도 뛰어나서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늦어져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한 가지만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소울메이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 If she were pretty, that would be great. 그녀가 예쁘다면 참 좋겠다. 이때 그녀가 예쁘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 경우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어는 가정의 두 가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법으로 표현하는 반면 한국어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if절에서는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 현재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을 가정한다고 그랬는데 불확실한 현재 사실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위 예문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미래에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좀 있다가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두 번째 예문은 나는 시간이 있다면 평소에 보통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말입니다. 동작 동사의 현재 시에는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습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문 현재에서 주절에는 반드시 미래의 시제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현재 시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가 오면 나는 보통 집에 머무른다. If it rains, I usually stay home. 가정법 현재에서는 무조건 주절에 미래 시제를 쓴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현재 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하는데 미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먼 미래는 가정할 수 없고 가까운 미래, 확정적인 미래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시간이 없고 그래서 현재 컴퓨터 게임을 못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인 나는 거의 확정적으로 좀 이따 밤에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요.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한 집안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확정적으로 시간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조건문 현재, 가까운 미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모두 독해나 회화에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정법 과거의 영화와 미드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예들, 그리고 가정법 과거와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들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